안녕하세요. 안상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저는 이제 심리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코칭하고 이제 그런 심리 관련된 부분에 일을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최근에 이제 2년 전부터 이런 투자에 관심을 갖고 주식 투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도 하는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지만 사실 제가 투자를 이야기할 만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투자 뭐 어떤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버는 것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국은 우리 뇌 어떤 심리, 마음 이런 것들과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저도 이제 직접 투자를 해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심리의 변동, 주가의 변동에 따른 심리의 변동 같은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아주 직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투자할 때 그 흔들리는 마음과 이것이 몇 억 이렇게 바뀌는 거는 완전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3억만 투자를 해도 1%, 2% 오르고 내리고 할 때마다 300만 원, 600만 원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마이너스 600이 한순간 오고 또 조금만 플러스 2%만 올라가도 플러스 600의 수익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10%만 돼봐요. 그러면 3억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 마이너스 10%는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되고 플러스 10%는 수익이 3천만 원 수익이 나거든요. 이러면 정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립니다. 저 같은 서민은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록 주식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주식 투자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오늘 제가 초점 맞춘 건 어떤 신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이 왜 주식 투자에 영향을 줄까?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리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념이라고 한다면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그 이미지, 개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돈에 대해서도 각자가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돈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런 거죠. 돈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돈은 나쁜 거야 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괴로워지겠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에 대한 개념, 그 나만의 그 개념은 나의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다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버는 방법, 이것도 신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돈은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불로소득 같은 그런 돈이 생기면 이거를 또 굉장히 힘들어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번 게 아닌데 이게 내가 번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투자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만 나는 돈을 벌어야 정당하다,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근로소득 이외에는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내 노력과 시간을 투입을 해야 그만큼 이제 버니까 이런 사람은 나의 몸값을 높여서 내가 1시간 일해서 10,000원 벌었다면 나의 능력을 학력을 높이든 능력을 높이든 커리어를 이제 쌓아서 내가 1시간에 10만 원 버는 사람이 되면 이제 10배 수익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나는 투자도 할 수 있다. 라면 이제 좀 생각이 바뀐 거죠. 돈에 대한. 자,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돈에 대한 신념과 연결됩니다.
부자만 보면 욕하고 막 이런 나쁘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죠. 부자가 정말 다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나는 부자가 되면 안 되겠죠. 부자가 그렇게 욕먹을 사람이라면 나는 부자가 결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 부자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면 현재 내가 왜 돈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한지, 그리고 왜 나는 지금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는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돈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돈이 많으면 이것도 이제 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죠. 돈이 정말 많은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돈을 잘못 써서 그게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돈이 많아서 문제라면 돈이 적을수록 문제가 안 생기는 걸까요?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돈에 대한 나의 신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체크해서 교정하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도 어렵고 돈을 벌기도 어렵죠. 그만큼 주식 투자 같은 걸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념을 바꿔야 부자가 됩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되죠. 돈이 있어야 좋은 일을 하죠. 남을 뭐 불이웃 돕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그 중에 1%를 좋은 일에 기부한다. 그러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0,000원밖에 기부를 못 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10만 원씩 매달 기부를 할 수 있고요. 1억을 버는 사람이면 매달 100만 원씩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돈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지. 어? 부자가 문제입니까? 그 돈 많은 그 사람이 돈을 잘못 쓰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데 쓰고 계집질 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 돈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이 사람입니다. 사람.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좋아해야 돼요. 돈이 많을수록 좋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돼요. 돈을 번 다음에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부하고 싶다면 그런 원칙을 세우면 됩니다. 기부에 대한 원칙. 예를 들어 1% 수익 이런 거. 나는 100만 원 벌면 1% 반드시 기부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 벌 때도 그 원칙을 지키면 되고 1억을 벌 때도 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빚지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똑똑한 빚이 있고 어리석은 빚이 있습니다. 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 이건 똑똑한 걸까요? 어리석은 걸까요? 저는 똑똑한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뭐 사라지겠습니까? 집을 갚느라고 대출을 갚느라고 뭐 진짜 똥줄 타게 일을 해서 모으고 갚느라 힘들겠죠. 하지만 집이 남죠. 이런 건 똑똑한 빚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빚은 무엇이냐? 그냥 소비하는 거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맛집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엄밀하게 어리석은 빚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빚이라는 것, 그러니까 소비에서도 현명한 소비가 있고 어리석은 소비가 있는데 그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소비를 하면 안 돼요. 꼭 필요해서 소비를 해야지 이 어리석은 소비가 아니고 현명한 소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소비란 이 꼭 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현명한 거죠.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것, 이런 기준으로 나의 소비를 들여다보시면 좀 더 우리가 똑똑한 소비를 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도 다 심리죠. 우리가 이런 심리 상태, 나의 마음을 잘 알아야 결국은 주식 투자에도 성공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돈을 쓰는지 잘 보시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돈을 써요.
이게 좀 참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 빚을 얻어서라도 옷을 가고 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제 직장 생활을 12년 해봤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정말 정말 직장의 그 고통을 이겨내는 최고의 어떤 그 솔루션은 여행이에요, 여행.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도 보면 젊은 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해외여행 많이 못 가지만 한 2년 전까지만 해도요. 열심히 일한 보상은 다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SNS에 사진 보면 막 이런데 뭐 코타키나발루 뭐 괌 이런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이런 것이 최고의 보상이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돈을 다 써요. 통장 잔고는 제로입니다. 0.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피하려고 돈을 쓰는 이런 소비 패턴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런 우리의 뇌는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얻고자 하는 그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뇌 자체가.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 고통을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좀 지혜로운 방법이기보다는 그냥 가장 손쉽고 간편한 방법을 쓰는데 그것이 당장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제일 편안한 방법은 먹는 거죠. 먹는 거. 우리가 힘들 때 그 힘든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먹죠. 술 같은 거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순간적으로 다 해소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되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니까. 그때뿐인데 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다음날 술 깨고 일어나면 어떨까요? 고통은 오히려 2배가 돼 있죠. 몸도 아파, 돈도 써. 그리고 당장에 직면한 고통은 전혀 해결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이고 우리 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하고 우리가 신념을 바꾸기 위해서도 그리고 나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심리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의 고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우리의 뇌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는 결국 정말 필요해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장에 원하니까 소비를 하게 되는 어리석은 소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고 또 투자를 못하고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당장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도 고통스럽고 주가가 떨어지면 더 고통스러워요. 자, 주가가 내가 이제 1억을 투자한다. 그러면 10%가 올랐다. 1,000만 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을 당장에 먹고 싶어서 또 안 달라요. 주가가 떨어지면 빨리 팔아서 이 손해를 덜 입고 싶은 마음에 또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마인드 컨트롤, 이 심리가 전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는지가 결국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또 나를 주식 투자로부터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서민들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주식 투자에 실패한 분들에 보면 다 그냥 자기 고집대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다 말아먹은 거죠.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제 주변 사람 중에 나 주식으로 이만큼 벌었어. 나 집도 사고 뭐도 했어. 이런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뭐 존리 대표님의 강의, 뭐 힐링 여행자님의 강의, 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이런 분들의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막 절절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방식대로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미 성공한 이분들의 방식을 따라서 쫓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그분들의 영상을 계속해서 보는 것도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인 거죠.
계속해서 투자를 잘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또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보통 자유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를 자유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자유란 계획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능력이 자유입니다. 내가 지금 뭐 절약하고 아끼는 이유는 나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죠. 내가 이 절제를 통해서 내가 진짜 바라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아끼고 억지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아끼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모으고 그래서 그것으로 한 주 한 주 모아 나가는 어떤 내 계획을 위해서 내 삶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만약에 이걸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습관, 이런 마인드를 탑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제 관리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죠. 결국은 돈을 벌었으니 돈을 쓸 것이고 돈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똑똑한 소비보다는 좀 헛짓거리하는 소비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소비로 인해서 벌었던 돈을 다 탕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고 진정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쪽에만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그런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삶을 어떻게 통제하고 절제할 것인지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돼서도 그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그 지속적으로 유지한 부를 또 대대손손 이어줄 수 있는 자녀에게도 나의 이런 마인드를 심어줘서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 투자의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모든 유튜브 채널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가장 제가 즐겨보는 힐링 여행자님 채널,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하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주식 백만장자님 되게 제가 또 감사드리고 또 다양한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님 이런 모든 유튜브 채널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요. 또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감사하고 댓글을 달아주셔도 감사하고 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묵묵히 시청만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